자, 대충 이제 그 흐름만 지금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선으로 표현하는 게 포스 드로잉인가요? 아니요. 포스라고 하는 게 이게 힘이에요, 힘. 간단하게 그리는 게 포스가 아니고요. 포스는 말 그대로 힘이에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힘을 그리는 거죠. 힘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힘이 들어갔는지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포스 드로잉을 하게 되면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게 힘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그리면 죽어있는 것처럼 뻣뻣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건 그냥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모양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막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를 그냥 그려놓은 거죠. 그냥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그림으로 보이진 않죠. 포스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라이프 드로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주로 이제 포스 드로잉을 이제 그래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그리는 드로잉하고 좀 달라요. 회화 드로잉하고는 좀 다르죠. 막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 안 보이세요? 이렇게 휙 이렇게 그냥 샥 샥 한 번에. 그러니까 빨리 그리거나 간단하게 그리는 게 포스가 아니라 힘을 그리다 보니 필력이 있다 보니 좀 빨리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서예할 때 그 필력 있는 작가들이 막 붓을 덜덜덜 떨면서 쓰지는 않잖아요. 마치 용이 막 승천하듯이 막 그 붓에 그 힘이 막 실려서 아주 강렬한 그런 필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군자가 됐든 뭐 그러니까 무슨 글을 쓰게 되면 막 힘이 넘치잖아요. 그 힘이 넘치는 그 글을 쓸 때 천천히 쓸 수가 없어. 네. 이렇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려다 보니 빨리 그리게 되고요. 빨리 그려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1분, 또 3분 안에 이렇게 꿈틀거리듯이 이렇게 그리는 이런 포스 드로잉을 해야 하는데 여기다 대놓고 무슨 박스를 그려대고 막 구간절로 인형 그려대고 막 졸라맨 그려대고 막 이러니까 왜 그림들을 그렇게 그리냐 이런 거지. 근데 이렇게 그 꿈틀그리듯이 그리는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몇 년씩 막 그려도 이렇게 그리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한 10년 이상씩은 그린 사람들이 좀 필력이 생기려면 서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안 그린 게 어딨어요. 매번 똑같은 설명이지만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머리카락하고 옷주름 그거 맨날 그거 줄긋기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 몇 시간씩 하루에 한 장, 어떤 때는 막 일주일에 한 장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거. 그 누가 월급 주냐고. 하루에 100장씩 그려야 돼. 하루에 100장씩. 그리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정말 그 필력 있는 서예를 볼 때의 그 막 그 힘을 느낄 때의 그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느낌이 되는데 이런 그림을 봐도 그러지 않나요? 막 정말 저렇게 막 그리고 싶지 않나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그 막 진짜 머리카락 하나씩 그리고 싶어요? 난 절대 그런 생각 안 들던데. 널렸어요. 인터넷에 핀터레스트 들어가 보면 많아요. 다 나도 거기 다운 받아 놓은 거예요. 아이들 보여주려고. 그래서 포스는 간단하게 선으로 표현하는 게 포스 드로잉이 아니라 포스 드로잉, 그러니까 힘 있는 드로잉을 살아있는 것처럼 하다 보면 빨리 간단하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도 다 표현이 되니까. 표현 안 된 게 없잖아. 그죠? 빨리 그렸다고 해서 표현이 안 된 게 있냐고.
간단하게 그렸다 그래서 뭐 안 한 게 있냐고. 훨씬 더 멋지고 그 꿈틀대는 그 근육에 원근에 덩어리에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걸 뭐 꼭 천천히 그 머리카락 다 그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드로잉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거 좀 차원이 달라요. 회화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애니메이션은 회화처럼 한 장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 애니메이션은 연속적으로 이어서 그려야 되니까 그죠? 많은 그림들을 그려야 되니까 포스의 흐름을 가지고 그리지 않으면 연속 동작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카툰 애니메이션 책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서 보면 포스에 흘러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데 다리를 들어서 머리 위로 올렸다가 뻗으면서 만화적인 연출이죠. 만화적인 연출이긴 한데 이것을 한 장 한 장을 여러분들이 그리듯이 머리카락 하나, 옷주름 하나를 그렸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포스의 흐름을 먼저 잡은 다음에 거기에 덩어리를 넣고 그러고 나서 이 포스의 흐름에 맞는 덩어리를 도형화해서 도형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포스의 흐름에 맞게 덩어리를 그리는 방법. 이거를 뭐 어쨌든 이렇게 만화체니까 이렇기도 하지만 사파체도 내가 마찬가지 그린 작법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덩어리를 먼저 그리는 거지. 뭐 털부터 먼저 그리지 않는다 이 얘기야. 옷부터 그리지 않는다고. 다 덩어리를 먼저 그려서 이 포스의 흐름, 덩어리, 운동감, 무게중심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나중에 털은 나중에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눈썹 하나서부터 눈부터 머리카락부터 옷주름부터 그리니까 그림이 안 되는 거야. 그 한 장은 그릴 수 있죠. 근데 한 장 그리는 것도 대생이 안 맞아. 덩어리도 안 맞고 운동감도 안 맞고 무게중심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근데 하나 그리면 뭐 하냐고. 무의미한데. 그래서 흐름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왼쪽처럼 이렇게 하면 연기가 안 된다. 포스의 흐름이 무게 중심이 이동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처럼 그리지 말고 이렇게 쭉 스트레칭 돼서 정말 힘이 느껴지도록 연출을 해라. 연기 연출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이제 프레임 바이로 이제 초당 24장의 필름이 필요하니까 연속 동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동작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포스 드로잉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어디 유튜브나 어디 다 들어가 보세요. 애니메이터들이 다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 다 이렇게 전체 덩어리의 흐름, 이 포스를 잡아서 이렇게 덩어리로 흐름을 잡아서 그리지. 누가 머리카락 하나씩 그리는 사람이 뭐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모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 다 계속 박스를 그려대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통탄할 일이라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내가 시간 내서 이 팩폭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르쳐 주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포스 드로잉은 간단하게 선으로 그린다거나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S자가 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제 여기 뭐 이렇게 S자 보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이게 마치 S자가 포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포스 힘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요. S자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을 우리는 그릴 때도 다 그렇고요. 딱딱한 나무를 갖다 휘두를 때도 그래요. 나무 휘두를 때 뭐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사람 봤어요?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죠? 한번 망치로 못 한번 박아봐요. 망치로 박을 때 이렇게 박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못 박아요. 이렇게 들어서 준비 동작하고 이렇게 오버슛 쿠션 한 차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뭐 머리카락도 이렇게 날리고 꼬리 이렇게 날리고 바람이 이렇게 날리고 뭐든지 다 사람이 걷거나 움직일 때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연출의 흐름, 동작의 흐름, 포스의 흐름 이런 걸 찾다 보니까 S자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것들은 다 전부 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S자가 포스가 아니고
포스가 들어가서 포스를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S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포스는 힘이에요. 힘. 간단하게 선으로만 표현하는 게 포스 드로잉이 아니라 포스 드로잉을 하게 되면 힘 있는 드로잉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금방 전체를 잘 그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의미가 좀 달라요. 네. 같은 얘기 같지만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콩나물이 춤추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꼭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정말 포스를 잘 살릴 수 있더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포즈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보는 각도가 다르고 그 포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를 봐도 결국은 그 흐름을 찾아내서 그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모델들이 그 그린 포즈가 다 좋은 포즈는 아니에요. 다 좋은 포즈가 아니라서 정말 그림으로 그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만 그리니까 저 어떻게 뭐 그냥 그리면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순서대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니요, 그 설다무에 보면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거기 설다무에 여기 포스트로잉 모집 안내에 보면 이 순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근데 약간 좀 더 정갈하게 그리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설명을 안 붙여놨지만 뭐 이런 거죠. 그냥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스를 그리면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부서진 이게 바로 이제 옷주름만 있는 거예요. 옷주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스를 넣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 본질을 그리지 않고 겉에 있는 옷주름만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옷주름만 그리면. 그래서 그냥 모양 겉에 있는 근육만 그리다 보니까 운동감을 안 그리는 거지. 안에 있는 그 올뚝불뚝한 그냥 이렇게 그냥 옆에 껍데기를 그리면서 올뚝불뚝한 것만 그냥 그리는 거죠. 껍데기만. 그런 게 아니라 포스를 그려야 된다. 움직임을. 그냥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손끝 하나, 그 무게중심 하나, 고개 하나에 어디다가 무게를 두고 포스를 주어서 연기를 하느냐. 이건 연기 연출에 대한 문제예요. 발가락 끝에 하나의 힘을 어떻게 주느냐. 힘을 빼고 있느냐, 힘을 주고 있느냐, 몸을 무게중심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기고 있느냐, 뒤에다 그냥 놓고 있느냐, 그냥 관조적으로 그냥 무심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냐, 서로 뭔가 감정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고.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옷주름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본질, 그 살아있는 그 대상이 어떻게 뭘 움직이고 있는지,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 그걸 읽어내고 그걸 그려야 되는 거죠. 그죠? 부서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 부서져 있는 거지. 조각조각. 근데 이거를 금방 못 고치는 거예요. 하도 저렇게 그려버릇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해놓는 건데 보는지 몰라. 근데 다 보긴 하는 건데 이해는 하나요? 난 근데 그림만 봐도 이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머리 잡아서요 무게중심 딱 가운데에 직선 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포스가 흘러가는 걸 잡았어. 근데 거기다 덩어리도 그려야 되잖아요. 머리 덩어리, 흉부 덩어리, 복부 덩어리, 골반 덩어리, 허벅지 덩어리, 종아리 덩어리. 그러니까 덩어리로 그린 다음에 그걸 디테일하게 그린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
무게중심 잡고 전체적인 흐름 잡고. 근데 이제 전체를 잡고 세부적인 덩어리 잡는 거를 이제 세분화해서 그려놓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여기 다 있진 않지만 여기 들어가 보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요. 머리 잡아서 무게중심 잡고 이 포스의 흐름 요거를 이제 이건 난 그리진 않지만 설명한 거예요. 설명.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린다. 근데 요건 이제 콘트라포스토가 달라지는 거에 대한 예제예요. 콘트라포스토. 삼곡이라고 하는 그죠? 반듯하게 놓여진 거냐 아니면 한쪽에 무게를 빼서 엇갈리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엇갈리게 균형이 달라지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파란색으로 거놓은 것이 이제 포스 그 힘이 실려 있는 데고요. 이거 이제 가운데 무게 중심이죠. 빨간색은. 그다음에 옆으로 근 건 이제 콘트라포스토예요. 예. 그래서 설명은 안 써놨지만 그냥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리거나 또 앵글을 바꿔서 그리거나 포스가 어디 들어가느냐, 가슴에 들어가느냐, 배에 들어가느냐, 골반에 들어가느냐, 허벅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포스가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성격이 달라져요. 성격 자체가. 보이죠? 상체에다가 포스를 줄수록 당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포스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전굴이 되니까 비굴하거나 나약해지잖아요. 바로 이게 언어화 되는 거예요. 포스가 언어를 만든다고. 힘이.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 나중에 또 더 할게요. 복잡한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해줘야 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 정도. 그래서 그림을 보면 다 이해가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설명한 대로 그 순서대로 하자면 그런 거죠. 처음에 이제 머리를 먼저 잡아요. 머리를 왜 잡냐면 이 머리의 요 크기가 전체 비율을 결정해요. 그리고 화면 구성을 결정해요. 얘가 지금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어딘가를 가보니 머리를 또 맨 마지막에 그리라고 또 가리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 무슨 묘기대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머리를 맨 마지막에 그리죠? 마치 대화를 할 때 사람 얼굴을 맨 마지막에 쳐다보는 것 같은 얼굴을 중심으로 우리는 머리를 중심으로 무게를 잡고 화면 구성을 하고 하는 거죠. 머리보다 더 중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부가적으로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근데 그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그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건 내가 알겠어. 묘기댕진 하더라도 난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난 누구를 지목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이유가 없다. 가장 중요한 머리를 왜 나중에 그리냐고요. 그 머리를 중심으로 화면 구성을 해야 되고 머리를 중심으로 운동감을 잡아야 되고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 머리 흐름을 보죠. 당연히 보는데 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가 어디 있는지 종이에 머리를 어디다 그리는지에 따라서 이 화면 구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종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머리를 여기쯤에서 이렇게 이 정도 그려야 얘 비율이 이 정도 맞겠구나. 그래서 맨 위서부터 맨 아래까지 몇 등신인지를 보려면 머리를 먼저 그려서 이 비율을 먼저 봐야 돼요. 비율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 제일 먼저는 비율 안 맞으면 진짜 등신된다. 비율이 안 맞으면 등신된다고. 비율을 맞춰야지. 그럼 비율을 맞추는 것은 당연히 머리의 크기로 비율을 맞추는 거잖아요. 머리의 위치 때문에 이 무게중심 때문에 이 화면 구성이 되는 거고.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는 데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펜 뽑기는 왜 안 오냐고. 야 그래도 10명이 넘었어. 야, 몇 개월 만에 10명이 넘었어요.
지난번에는 10명 왔었는데 12명 왔네. 2명 늘었네. 아, 참.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중심으로 잡으니 이쪽에 있는 왼발에다가도 무게를 주었지만 왼발에만 실지 않았어요. 왜냐면 만약에 머리를 잡았는데 이 무게가 떨어지는 데에 발 뒤꿈치가 온다면 그쪽 발에만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다른 발은 정말 힘을 빼고 있어도 아무것도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발에서도 뭔가 약간은 힘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뒤로 밀려났으니까 그만큼 뭔가 앞으로 지금 쓰러질 것 같거든요. 이쪽 다리가 없으면. 그만큼 무게를 다 실지 않은 거를 이쪽 오른발에다가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든지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동작을 분석하고 해부학적으로 이해하고 연기 연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무게중심을 보니 양쪽에 약간 나누어서 지금 싣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발 뒤꿈치 위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여기쯤 있구나. 중심선보다 좀 뒤로 나와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이 흐름을 이렇게 봐서 거기까지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크게 나누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은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크게 먼저 보는 거죠. 대략. 그러고 나서 이 중간쯤에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치골은 중간쯤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포즈마다 다 다르지만 이 포즈는 딱 보니까 요쯤에 지금 치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치골을 중심으로 거의 골반이 있는 거니까 그 골반까지 그러면 흉부의 덩어리는 얼만큼 되고 복부의 덩어리는 얼만큼 되고 장골 골반은 얼만큼 되고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그 덩어리가 얼마가 되는지 이제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를 나눠줘야지. 덩어리를 그려야 되는데 덩어리를 안 그리고 이 껍데기를 그려 내려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껍데기를 그리면 안 되지. 덩어리를 그려야죠. 그 제일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머리를 잡고 무게중심 잡고 어디에 무게가 실렸는지 보고 전체적인 포스의 흐름을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작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뒤로 스트레칭 됐잖아요. 그죠? 앞쪽으로 뒤로, 그죠? 앞쪽으로 뒤로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나요? 팽창된 데가 어딘지?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이 턱이 들어가 있잖아요. 허리가 들어가 있죠. 무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발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은데 당겨진 데가 어디냐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힘이 작용이 돼서 스트레치가 된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머리를 앞으로 숙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당겨질 거 아니에요. 상체를 뒤로 제꼈으니까 배가 당겨질 거 아니에요. 탱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허리를 집어넣으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다리를 넣으니까 허벅지가, 종아리가, 발등이 그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 드로잉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스키 타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내려올 수 없다고. 양쪽을 무게를 잡으려면 지그재그로밖에는 안 돼요. 양쪽을 무게 잡으려니까. 그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언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맞겠군요. 저울에다가 수민이가 여기다 뭘 하나 얹었어요. 그러면 이게 꼬꾸라질 거 아니야. 근데 수평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원이가 와서 여기다 뭘 갖다 얹어야 돼. 지원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더 많네. 그러니까 또 수민이가 여기다 또 뭘 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야 또 균형이 잡히지. 그렇게 양쪽으로 뭔가 계속 뭔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올려놓고 잡아야 돼요. 그래 안 그러면 양쪽 무게가 안 맞으면 어느 한쪽으로 쓰러지니까. 결국은 쓰러지지 않으려면 양쪽 무게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지그재그로 좌우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어렵지 않다. 다만 물리적인 법칙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응용되는 것도 있어요. 뭐 오늘 이거 다 봐주는 게 의미가 없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리법칙을 보면 이쪽에 이렇게 뭔가를 하나 올려놓으면 저울에다가 반대편에다 분명히 이렇게 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똑같은 걸 얹어야 수평이 되죠. 그죠? 똑같은 걸 얹어야.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보통 아이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 어른이 좀 가까이 앉으면 또 맞잖아요, 이거. 그죠? 우리 시소 탈 때 그러잖아요. 아이하고 탈 때 어른이 좀 가까이 앉잖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이 무게 잡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포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포즈들이 있잖아요. 어느 한쪽에 그 중심에 머리나 이거 무게를 중심을 잡고 있는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거기에 가까이에 뭐가 있다. 큰 게. 그러면 작은 거를 멀리다 두면 맞아요. 물리법칙은 정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도 있죠. 큰 거가 있는데 작은 게 이렇게 있어요. 같은 거리에.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무게만 가져야만 수평이 되는 게 아니라 무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쇠일 경우, 이건 종이일 수 있잖아요. 그냥 종이 빈 박스일 수 있고 이쪽은 쇠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무게의 밀도가 다르니까 수평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위치에다 놓는 이런 구성은 정말 단순 무식한 구성이고요. 이건 조형 원리예요. 미장센, 그러니까 화면 구성할 때 쓰는 그런 원리로도 작용이 되고 포스 드로잉 할 때도 이런 논리가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미학, 연출론을 배워야 되는데 연출론을 배우려니까 안 배워요. 그래서 폐강됐잖아. 왜 내가 무엇을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모양만 그리고 있으니까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죠. 배우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 어렵지 않죠. 똑같은 무게를 두는 건 단순하다. 그래서 이 포즈들도 양쪽 대칭으로 서 있는 거는 안 좋잖아요. 포즈가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사람이 반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양쪽을 똑같이 가랭이 딱 벌리고 딱 가운데 딱 무게중심 잡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재미없잖아, 이거. 여러분들 변화를 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변화를 주면서도 무게중심을 잡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거운 게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이 중심축에. 그래서 가벼운 게 멀리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 거죠. 여기 무게중심이 지금 뒤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양쪽 거리가 비슷해요. 근데 무거운 것이 가운데쯤에 있고 가벼운 것들을 멀리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쪽으로 좀 쏠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스가 들어간 거,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이 허벅지에, 이 종아리에 힘을 주는 거죠. 빡. 힘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건 다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서 있는데 이상하게 조금 앞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약간. 근데 나중에 봤더니 발가락에 힘 주고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어디에인가 힘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중심이 안 맞는 거를 무언가 맞춘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발가락에 힘 주고 있는 거는. 이건 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만큼 어쨌든 그 포스의 힘을 어디다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무게를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디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무게가 다른 거를 놓아서 균형을 잡거나
크기가 다른 거를 놓아서 잡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재밌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즈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그려도 정말 멋진 명화가 있는가 하면 그냥 낙서처럼 보이는 그림도 있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미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자꾸 분석해서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런 것에 대한 장면이나 연기나 이런 거를 보다 더 연출론에 입각해서 미학에 입각해서 분석한다기보다는 그냥 보고서 예뻐요 예뻐요 뭐 이러면서 그냥 모양만 예쁜 걸 추정해서 따라 그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뭐 다 기술자가 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이 각을 왜 자꾸 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얼굴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리지 말고요. 두개골을 그릴 때는 반드시 그 측면에서야 뭐 이제 후두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두개골을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이 앞면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면에 있을 때야 뭐 당연히 앞면이 이렇게 있어서 중간에 이제 눈이 이렇게 오고 뭐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측두라고 하는 요 옆에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죠? 이 측두 부분이 그다음에 전두, 두정, 후두 이렇게 돼 있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후두를 반드시 잘 잡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두개골부터도 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려서 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무게를 이제 뭐 이 앞에다가 실었기 때문에 여기다 실었기 때문에 요 발가락에 요 비복근에 이제 힘이 딱 들어갔겠죠, 그죠? 발 세웠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 뒤에 무언가 기대고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발을 이렇게 세우고 있을 수 없거든. 발을 세우고 있는 건 뭔가 뒤에 기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무게 봐야 되고요. 앉아 있는 거는 뭐 그닥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불안정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연기가 어떤 연기냐에 대한 건데 얘는 조금 좀 독특하죠. 이제 턱을 뺐어요, 그죠? 턱을 빼고 쑥 흉부를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 골반을 밀어넣고 엉덩이 뒤로 주로 여자들이 그렇죠. 골반을 뒤로 쑥 빼서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이건 잘 잡았어요. 이렇게 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C자형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잡으면 훨씬 더 유연하고 멋진 연기를 만들 수 있어요. 뭐든 다 S자가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그린 것처럼 하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덩어리를 충분히 해부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 덩어리가 얼마나 한지 그 다음에 흉부 덩어리가 얼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외복사근, 복직근, 뭐 그 다음에 골반, 이제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이렇게 그 덩어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아까도 그 포스트 드로잉 그 한 거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샥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거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때 하도록 충분히 해부학을 독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어, 해부학은. 그림을 그리는 이상. 글쎄요, 뭐,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지만 재밌게 그리는 만화가들처럼 그렇게 아주 독창적인 그림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면 해부학은 반드시 잘 하셔야만 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육덕진 그런 그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델들을 그릴 때는
가끔 살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울렁거리거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생략하고 좀 더 이렇게 말 그대로 좀 푸짐하게 좀 부드럽게 약간은 좀 더 과장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아예 그런 컨셉이라고 하면 좀 더 살려서 인체를 더 봐야 되냐고요? 관찰을 더 많이 하는 게 좋냐고요? 뭐 그건 뭐 당연하지 않나요? 관찰 많이 하고 많이 그려야 되는 게 맞죠. 하나하나 처리하고 싶은데 그 하나하나 중에 뭐가 제일 급하거나 접근하기 좋을지 몰라서 일단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긴 해야죠. 당연히 음악하는 사람들 뭐 노래는 해야 되죠. 운동은 해야 되고요. 근데 그냥 노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뛰어당긴다고 운동이 되는 건 아니라서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프로 선수가 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죠. 자, 근데 그냥 막 무심코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이 포즈들이 그냥 덤덤해서 그래요. 그냥 뭐 연기가 뭔가 스토리텔링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있네요. 이게 정말 힘 주는 거잖아요. 이거 힘, 그죠? 근데 힘을 하나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들고 있는 거야. 그냥 들고 있다. 왜냐면 무게 중심을 봤을 때 딸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거든요.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애니메이션으로 말하자면 등속이라는 거예요. 등속. 그 똑같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쏠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야. 똑같으니까. 양쪽이 똑같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는 포즈가 아닌 거예요. 그냥 들고 있는 거지. 그냥 폼 잡고 있는 거예요. 폼 잡고 있는 거.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앞으로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때리려고 하면 이 동작이 어디 가 있어야 될까? 뒤로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뒤로 만약에 이 포즈도 이제 도끼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겨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어딘가에 겨냥을 하고 있다면 무게를 잡고 있는 이 발을 어느 정도로 지금 무게를 실고 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앞으로 뻗어야 되는 발에는 힘을 주지 않고 살짝만 방향만 설정을 하고요. 이쪽 오히려 반대발에는 무게가 여기 실려서 뒤로 준비 동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도끼질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 포스가 이렇게 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무게를 실었어야 되는 거죠. 뒤쪽에다 무게를 실어야 뒤로 준비 동작, 그죠? 안틱시페이션이라고 하는 준비 동작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액션 하면서 무게 중심이 이제 일로 옮겨가죠. 앞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앞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전굴이었던 게 이제 완전 후굴로 돼가지고 팔을 이렇게 뒤로 완전히 쭉 들어서 그죠? 완전히 뒤로 들어서 가슴을 쭉 펴고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와야 그죠? 그래야 액팅이 되잖아요. 이건 움직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포스가 들어간 포스 드로잉이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려놓은 거는 이 포즈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거죠.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 줄다리기 할 때 만약에 길동이하고 지원이하고 줄다리기를 해요. 그럼 둘이 당기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리본 매달아 놓잖아요. 그게 안 움직여. 그 양쪽의 힘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다. 똑같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운동감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거죠.
양쪽의 포스가 똑같으니까 힘이 똑같으니까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지 않고 이동이 안 된다. 이동하고 있지 않다. 정지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원리를 다 이해해 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어쨌든 뭐 계속 다 봐야 되는 봐야 되나? 여기 이제 잘 이렇게 S자로 봤어요. 근데 무조건 다 S자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림을 그릴 때 이 덩어리를 중심을 이런 걸 좀 봐가면서 그려야 되는데 워낙 재주가 좋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시지각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냥 하나하나를 그냥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운동감을 잘 살리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씩 그리다 보니까 약간 뻣뻣한 건 있어요. 그죠? 흐름을 아직 안 보고 있어서. 근데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죠. 흐름을 안 보고 하나씩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잘 그리고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약간 뭔가 좀 유연하거나 좀 좋은 그림이 되려면 조금 문제가 좀 있죠. 근데 포즈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발레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약간씩 그림을 좀 더 살려서 잘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좀 살려서 라인을 약간 좀 뻣뻣한 느낌 있어요. 조금만 더. 지금도 내가 그린 게 그거예요. 그 흉부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굴렸어요. 차이가 보이시나? 요거 여기 여기 그 부분만 조금 더 내가 더 굴려놓은 것 뿐이에요. 별반 다른 차이 없어. 잘 그렸는데 거기가 좀 빈약하거나 약한 것 같아서 그거 좀 살려놓은 거고. 그래서 느낌, 흐름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약간 더 치우친 것처럼 보이면 여기 뭔가 이렇게 발이 닿아 있거나 안 그러면 이 더 뒤에 와서 무게가 여기 실려 있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크로키는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느낌을 살리는 거예요. 원래 크로키의 정의는 뭐예요? 빨리 그리는 거예요. 빨리. 크로키라는 그 어원 자체가 빨리 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갈하게 오랫동안 그리는 건 크로키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빨리 빨리 그 운동감을 크로키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동세를 재빨리 그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포스로잉 자체가 그 크로키라고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크로키 자체가 원래 움직이는 대상이에요. 움직이는 대상을 재빨리 그리는 거예요. 재빨리. 그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재빨리 그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그게 바로 크로키인 거죠. 그래서 그 크로키를 움직이는 것을 재빨리 그리는 데에는 그 포스 드로잉이 결국 힘을 그리는 것이 가장 빨리 잘 그릴 수 있는 작법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박스를 그리거나 그 구관절 인형을 그리거나 졸라맨을 그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포스 드로잉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문영님 그린 거를 보면서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잘 그리고는 있지만 흐름을 가지고 그리지는 않아요. 흐름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리고 머리는 좀 꼭 이렇게 덩어리 꼭 보세요. 두개골 공부 다시 하셔야 돼. 공부하시고요. 자, 어쨌든
내가 할 얘기는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처음에 이제 조곤조곤하게 이제 그 포스에 대한 설명 다 했고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나한테 배우는 친구들도 그 오랜 동안 계속 그 얘기 듣고 나서도 나중에 가서 물어보는 게 포스가 뭐예요? 라고 또 물어봐. 아, 어려워요. 그게 참 머리로 이해하기가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막상 또 해보면 어려운 점이 많죠. 이 서영님이 올린 이 일러스트도 봤어야 되는 건데 다음 주에 우리 또 서영님은 또 워낙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길동님도 올렸어요? 또 오늘 못 봐준 친구는 뭐 다음 주에 또 봐주면 되는데요. 아, 우리 길동님은 진짜 이제 물이 올랐어요. 딱 봐도 배운 티가 나잖아요. 흐르듯이 그리잖아요, 다. 이럴 때 기쁨을 느끼죠. 아, 근데 뭐 작정을 하고 막 그린 게 아니라 막 빨리빨리 막 그리다 보니까 그죠? 잠깐 사이에 시간 내서 막 빌 땡기는 대로 그리더라도 그 기본기를 계속 다지고 왔기 때문에 뭘 해도 잘 그려요. 근데 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그때도 좀 했던 것만 잠깐 얘기하면 얼굴 반타이 그리는 거 하고요. 손발은 여전히 좀 더 그건 공부 좀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죠? 다 괜찮은데 어쨌든 얼굴이 좀 역시 입체감이 좀 덜한 거 하고요. 손발이 좀 아직도 좀 근데 손발이 진짜 어려워. 이런 것도 보면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구분 안 되잖아. 그죠? 바로 그런 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괜찮고 또 어떤 거는 또 잘 그릴 수도 있고 어떤 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림 그리다 보면 다 잘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 약간의 차이가 이제 그 퀄리티를 다르게 해요. 근데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선 긋는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을 반타에 그느냐, 곡선으로 긋느냐, 얼마만큼 그 선을 유연하게 긋느냐에 대한 연습 정도지. 그림을 못 그리는 거는 손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머리로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인지 못해서 그림을 못 그리는 거지. 손의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손이 손이 안 돌아가서요, 손이 아파서요, 손이 안 풀려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손이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 악기 탓도 하지만 그 어떤 악기가 되더라도 결국은 그 음악 연주를 하는 사람이 그 곡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거 뭐 손가락이 문제겠어요, 그거?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결국 이제 손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못 그리는 것은 그만큼 시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보는 그 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결코 선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수직 수평선을 못 긋는다면 문제가 돼. 그건. 근데 수직 수평 긋는 거는요. 한 10분만 연습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연습들 안 하지, 근데? 마지막으로 좀 잔소리 한번 하자면, 그림 그리기 전에요. 적어도 10분에서 20분 정도씩은 선 연습을 해야 돼요. 꼭 하세요. 꼭 반듯하게 잘 안 돼요. 해보면. 근데 이제 반듯하게 그리려고 이제 애를 써가면서, 수평, 수직, 사선, 원 다 해야죠. 이건 다음에 선 긋는 거에 대한 얘기는 이것도 하려면 또 한참 걸려서 어쨌든 그림 그리기 전에는 반드시 선 연습을 좀 1-20분 정도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운동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리허설을 하거나 워밍업 다 하듯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 다 해야죠. 다음 주에 못 봐준 친구들은 다음 주에 또 봐주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또 너무 지나서. 네. 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강의를 들어주는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